안녕하세요. 충주 대원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정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파이썬이라고 언어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미리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개발 환경을 만드는 방법,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는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만들까, 뭐 개발할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제일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쓸 거고 그 언어에 맞는 환경을 구축을 해놓고 그걸 통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첫 시간에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배울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그 구축한 환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몇 가지 명령어를 뭐 화면에 출력해 보면서 이게 제대로 잘 구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할 건데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했고, 혹은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많이 검색을 해보면 파이썬 언어의 이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C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많이 이제 고등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즉 여러분들이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과정을 끌어내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언어가 사용들이 많이 됩니다. C 언어와 이 파이썬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파이썬을 가지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원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처음 기초적으로 배울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하는 환경, 개발 도구가 필요한데요. 파이썬은 파이썬 Python 이라고 하면 이렇게 python.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python.org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파란색 S와 노란색 S가 겹쳐져 있는, 약간 합쳐서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기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라고 하는 탭에 갖다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면,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보면 다운로드 for 윈도우스 해가지고 파이썬 3.9.0 버전이 있습니다. 원래 파이썬은 파이썬 2와 파이썬 3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파이썬 3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파이썬 3 버전의 9번째 버전으로 계속 아마 업데이트는 될 거예요. 근데 자잘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가장 최신의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면 이런 설치 파일이 있을 건데,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install python 3.9.0 64비트, 그래서 여기 install launcher for all users recommended 추천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썬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 좀 추가적인 걸 해보고 싶으면 패스 추가를 여기를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add python 3.9 to pass라고 하는 것을 한 다음에 install now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좀 기다리면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돼요. 이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에게 명령어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말로써 야, 화면에 출력해, 혹은 이걸 입력받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어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 개발하는 환경, 개발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대표적인 파이썬을 가지고 하는, 파이썬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하니까 대부분들
처음 해보이기 때문에 이런 처음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들을 먼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이렇게 하면요. 시작 메뉴에 들어가서 윈도우에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파이썬 3.9라고 하는 폴더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서 IDLE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IDLE. 그래서 IDLE를 이렇게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너무 작죠? 잠깐만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IDLE라고 하는 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나 이게 창으로 뜨는데 얘를 파일에 new 파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직접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직접 칸을 지금 겹쳐서 이렇게 놓을게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글씨가 너무 작네요. 프린트 학교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이렇게 이러면 실행을 시켜봐야 되는데 실행은 바로 되지 않고 어떤 이런 저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 뒤에 run 모듈에 들어가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화면에 아까 내가 처음 들었던 실행화면 IDL이라고 하는데 print 충주대형고등학교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이렇게 프린트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파이썬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몇 가지 기본 문법 정도를 학습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스크래핑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를 공부를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기능을 막 요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추가적인 환경들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시간이 적고 그다음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글의 콜앱이라고 하는 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들을 모두 다 이제 저는 이제 제거를 해볼게요. 다 이제 필요 없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집에서 설치할 때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우리는 콜앱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쓸 건데 이런 화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구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글 계정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형근 교사 계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구글 콜앱은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이용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구글 여기 앱을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갈 수 있는 순서가 생겨서 여기 이 손가락 모양 따라가시면 구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에서 기본적인 문서 툴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뜨는데 여러분들은 안 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떠 있어요. 연결할 앱을 더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굉장히 여러가지 이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해서 COLAB 하면 콜라보레이터리라고 하는 것들이 뜰 겁니다. 콜앱.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CO 모양의 콜라보레이터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드라이브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글 콜앱 서비스는 구글 서비스이기 때문에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반드시 사전에 받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크롬 이 선택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그냥 구글 크롬 이렇게 검색하셔서 크롬을 제일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구글 이렇게 앱에 구글 콜라보레이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구글 내 드라이브에는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폴더가 하나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의 그 콜앱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줄 이제 수업 파일이고, 근데 수업 파일 내용이 있는데, untitled.0.ipynb 라고 하는 형태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ipynb라고 하는 확장자가 붙어있는 이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공유가 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초기 세팅을 좀 해줘야 하는 건 도구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편집기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또 뭐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좋은데, 글씨가 너무 작다 싶으면 키우시면 되고 크다 싶으면 줄이시면 되는데, 이 들여쓰기 너비 공백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의 통일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 둘 혹은 4로 적용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4칸의 공백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4로 세팅을 해주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설명을 좀 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행번호 표시와 코드셀에서 자동으로 괄호 및 인용보호 닫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괄호를 열었을 때나 어떤 따옴표를 사용했을 때 앞에 열어주면 뒤에 닫아줘야만 우리가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코드 오류가. 근데 이제 이걸 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인용보호를 닫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 들여쓰기 가이드 표시가 되어 쓰는 경우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쓰면서 이건 어떤 기능인지 만져보면서 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이제 쓰면 좋긴 하지만 뭐 가장 기본적인 건 행번호 표시와 코드셀에서 인용보호 닫기, 그리고 들여쓰기 너비 정도를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시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런타임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런타임 유형 변경 들어가셔서요, 여기 GPU를 꼭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서버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우리 컴퓨터에 있는 구글 서버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기본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콜앱에 대한 기본 세팅입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크롬이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콜라보레이터리라고 하는 이 파이썬 학습 툴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겠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충주대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여기 실행 버튼처럼 생긴 거를 돌려주면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보이죠? 여기서 초기 과정 연결됨 하면 얘가 여기서 실행한 결과를 바로 밑에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아까 환경했던 파이썬 쉘 프로그래밍의 기능을 거의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 이 콜앱을 사용하면 더 좋은 점은, 아까 쉘 프로그램 할 때 기본적인 문법 학습에는 유용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을 더 저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많이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얘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컨트롤레스라고 하는 저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는 저장이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수업 끝날 때마다 저장을 한 번씩 눌러주면 이렇게 저장 중이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한 것이 내 드라이브에 구글 콜앱 드라이브 들어가 보면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안 뜨나 보다. 구글 드라이브에 다시 들어가 보면 방금 썼던 untitled 0.ipynb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방금 수정한 후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내가 방금 전에 했던 충주대용고등학교라고 하는 걸 프린트하는 걸 보여주죠. 앞에 여기 1이라고 뜨는 건 아까 내가 도구에 설정해서 편집기에서 행번호 표시를 썼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줄을 계속 늘려나면 자동으로 번호가 붙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번호를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코드가 여러 줄이 됐을 때 여러분들 10번째 줄 보세요, 9번째 줄 보세요 할 때 이 줄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세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번호를 라인을 쫓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까 세팅해 놓은 것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콜앱에 대한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다 쓰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한 수업용으로 만들어 놓은 요 베이직 프랙티스라고 하는 요 내용에 대한 걸 공유를 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들어가시면 제 수업방 있잖아요. 제 수업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수업방 맨 밑에 들어가시면 여기 프로그래밍 파이썬 강의 시작해서 강의 수강전 필독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컨트롤 C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원래 내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 화면에서는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드라이브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되죠. 그래서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드라이브의 4번 저장을 꼭 누르십시오. 그냥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드라이브의 4번 저장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 모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드라이브의 4번 저장을 반드시 하시면 이제 본인의 드라이브에도 뭐가 생기냐면 basic practice.ipynb의 4본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계정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다른 계정에서 열은 거예요. 아까 다르죠? 현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도로 다루기 따로 있는 계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죠. 이거는 화면이 검은색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수업할 때 검은색으로 아마 보여줄 거예요. 아까 좀 전 거는 이제 기본 세팅 보여주느냐고 설정해서 테마 다크나 라이트 바꾸시면 이 색깔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베이직 프랙티스를 그냥 이제 내가 열어본 거예요. 내가 아까 한 주소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링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파일에서 드라이브에 4본 저장을 누르시면 4본을 만드는 중 하고 뜹니다. 그리고 화면이 탭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뭐라고 생기냐면 basic practice.ipynb의 4본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하나 더 생기고요. 얘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 나의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 구글 드라이브를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 방금 전에 basic practice.ipynb의 4본이라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콜라보레이터리 앱을 이렇게 연결 누르시면 여러분들 폴더에서도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를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돼 있어야 돼요. 이 4번이라는 말이 보기 싫으면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도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냥 정보 수업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한글을 지원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우리는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되지 않으면 이 이후에 수업이 하나도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팅을 해 놓으셔야 해요. 만약에 여기까지 안 된다 하면 계속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다, 여러 개 됐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버튼 드라이브에 들어서 오른쪽 들어가셔서 삭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삭제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고생하니까 웬만하면 삭제는 하지 않는 걸로. 괜히 또 여러 개 만들면 4본에 4본, 4본에 4본에 4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알려주는 만큼 해서 베이직 프랙티스라고 하는 파일을 본인의 드라이브에 복사하는 것까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고 하면, 여기까지 됐다고 하시면 이제 제 이게 원래의 수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직 프랙티스 요 화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얀색 화면이 더 하얀색 화면보다는 이 검은색 화면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업을 해봤을 때는 더 많이 좋아하던데, 그래서 요 다크 모드로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보이는 게 훨씬 더 여기가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출력하기 이런 걸 누르지 마시고 여기 밑에 요 밑에 있는 칸을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볼 거는 아까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설명을 하지만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예요. 왜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배울 때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그랬죠. 컴퓨터가 내 말을 잘 알아듣는다, 내 명령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걸 보기에는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건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인데요. print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print 이제로 써있더니 built-in function or metho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함수의 이름을 쓰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아줘야 합니다. 지금 내가 괄호를 열기만 해도 자동으로 닫아주는 이유는 아까 뭐였어요? 이 설정에서 편집기에서 자동으로 인용부호 닫기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만 했을 때는 실행이 전혀 되지 않아요. 오류가 납니다. 이 컴퓨터는 문법적인 오류, 조금이라도 이런 괄호가 하나 빠진다거나 혹은 뭐 따옴표나 이런 문법적인 부분이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 실행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실수가 분명 오류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류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그런 세팅을 한 거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과정에서 이대로 지워놓는 것까지 자동으로 수정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우리가 하나만 출력하는 함수를 이야기할 건데요. 화면에 print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겁니다. print.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요. print 하고 내가 입력할 거를 뭐 예를 들어 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5라는 숫자를 print 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 5라는 숫자를 프린트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걸 실행해서 보고 싶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빙글빙글 돌다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5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 혹은 여기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충주, 대원, 고등, 학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혹시 빈칸을 넣어서도 되는지 해볼까요? 충주, 대원, 고등학교 1학년 자기 반인 쓰세요. 1학년 6반 25번 이형배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통해서 한 줄을 다 표현을 하는 거죠. 즉 print라고 하는 함수는 한 줄에 표시할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드 지금 작성하는 거 잘 저장해 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제출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면 수업에 잘 참여했는지 이거를 받을 거기 때문에 받아서 점수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했는지,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하라는 거 꼭 자기 이름으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충주대원고등학교 1학년 몇 반, 몇 번, 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십시오.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한 줄을 입력하는, 하나만 입력한다기보다 한 줄을 입력합니다. 출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게 두 줄을 입력했는데 여긴 한 줄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 샵으로 되어 있는 애는 나중에 주석이라는 의미인데요. 주석. 어떤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나 기본 안내 등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입력하는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석을 달아두면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지금 이런 실습 수업을 할 때도 설명에 대한 연계를 쭉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여러 개를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를 출력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어는 한 줄을 출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줄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순차의 구조를 이용을 하면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어는 한 줄을 입력하는 거니까, 여러 줄을 입력하려면 프린트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러 개 쓰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쓰고 충주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우리가 이런 문자 데이터를 쓸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혹은 작은 따옴표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쌍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혼용해서 써서는 안 되고요. 세트를 항상 맞춰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 점수는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내가 지금 쓴 명령어 프린트는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넷입니다.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어는 뭐라고 그랬죠? 한 줄을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충주대원고등학교 1학년 6반 25번, 나의 정보 점수는 100.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프린트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뒤에. 즉, 프린트라고 하는 한 줄의 출력을 나올 수 있도록, 한 줄의 화면에 출력되도록 나오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충주대원고등학교 1학년 몇 반 몇 번, 나의 정보 점수는 받고 싶은 점수, 이렇게 적으시면 이게 실행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면에 프린트해라, 충주대원고등학교라고, 화면에 출력해라, 프린트해라, 1학년 6반 몇 번, 나의 정보 점수는 이라고 프린트하라 그랬고, 받고 싶은 점수 입력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입력한 대로 이렇게 돼요. 혹은 뭐 수행평가 점수까지 합쳐서 이렇게 수행평가 점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수행 50, 지필 50이라고 그랬죠. 수행평가 만점 맞고, 지필평가는 뭐 하나 틀린다고 합시다. 그럼 뭐 4점짜리 틀리면 1점 깎인다 그러면 49점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연산도 같이 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어는 화면에 출력한다. 줄 단위로 출력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순차 절차적으로
2번 다음에 3번이 실행되고 3번 다음에 4번이 실행되고 4번 다음에 5번이 실행되고 5번 다음에 6번이 실행되는 이런 순차적인 구조대로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요 순서대로 출력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차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그냥 쭉 설명하는 대로만 수업만 들으시면 절대 이거 따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 코드 보시고 일부러 눈에 보이게 글씨도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코드를 같이 꼭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셔야 돼요. 이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줄바꿈, 공백을 넣는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줄바꿈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셔서 여기다 그냥 붙여 넣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 공백이 없이 한 줄의 공백도 없이 이렇게 다 넣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공백을 넣고 싶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와 모양이 다르게 느껴지세요? 충주대원고등학교 1학년 125번 나의 정보 점수는 109, 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줄에 공백이 생겼죠? 이런 공백을 만들어 주는 것, 즉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 아무 내용도 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또한 프린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공백도 같이 프린트를 화면에 출력을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입력한다라고 하는 다음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죠.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어에 숫자만 이렇게 썼을 경우 숫자는 프린트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얘를 그냥 충주 대원고등학교만 입력을 하면 실행이 되지 않아요. 네임 에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임 에러 is not defi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언되지 않았다 라는 뜻이죠. 즉 충주대원고등학교라고 하는 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즉 얘는 현재 지원할 수 없는 형식이다. 왜냐? 문자열의 구조를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열을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쌍따옴표를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충주대원고등학교 1학년 6반 25번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즉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거나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데,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혼용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프린트 뭐 쌍따옴표 쓰고 나서 자동으로 붙죠. 아까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일부러 지우고 작은 따옴표를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도 알려주죠. 사인텍스 에러,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볼 에러입니다. 문법 에러예요. 여러분들이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시켰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또 그리고 어느 라인쯤에서 잘못됐는지도 얼추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네 번째 줄에서 틀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이 라인 번호를 붙이라고 아까 세팅을 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라인에서 사인텍스 에러가 이루어졌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쌍따옴표와 개인 따옴표 하나 정도는 이렇게 홀따옴표를 하나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홀따옴표 하나로 세팅을 맞춰주거나 혹은 쌍따옴표 세트로 맞춰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 여기 프린트 있는 데까지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만히 내비두면 저장이 보통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날아가면 여러분들도 마음 아프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저장 컨트롤 S를 누르시든지, 그럼 저장 중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드라이브에 계속 저장을 시켜 놓을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저한테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코랩의 그 공부를 학습을 하기 위한 세팅과 함께 더불어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파일을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정보 수업에 들어볼 때는 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구글 콜앱 사이트를 세팅을 하시고 그와 더불어 줌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요 밑에 5번부터 문자열 내부에 다운표 넣기, 에스케이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꼭 반드시 기본 세팅 그리고 여기까지를 해보셔야만 다음 시간에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하세요. 꼭 안 하시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반드시. 이건 그리고 나중에 파일로 확인을 한다 그랬어요. 파일 반드시 여러분들 제출하시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입니다. 다음 한 번씩 꼭 다시 이해가 안 되시면 돌려라도 보셔야 되고 내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중간중간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따라가는 걸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